안녕하세요. 경관은TV 송정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들으면 태아보험은 이런 거고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게끔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경관은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태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태아보험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태아보험이란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보험을 부르기 쉽게 태아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아특약이란 엄마가 임신 주수 22주 이내, 즉 태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저체중아 입원 일당, 장애출생 진단담보, 선천 이상 수술비,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등 선천 이상 질환에 대해 보장해주는 특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뱃속의 아이에게 이상소견이 있거나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선천질환 또는 미숙아, 조산아 출산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출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기형아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을 땐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태아는 산모의 뱃속에 있으므로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수지침이 좋아져 중대질환이 아닌 이상 가입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태아보험을 가입했으니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어린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지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을 넣어 부르기 편하게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기에 별도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 때 가입한 후 아기가 태어나면 태아 등재를 통해 아이보험으로 변경되어지기 때문에 태아 때 한 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생 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선천 이상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아픈 경우 예를 들면 태변흡입이라던가 신생아 황달 이런 간단한 치료로 예후가 좋은 질환임에도 가입이 6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중대한 질환 등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유산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드리며 태아보험은 아기가 태어난 후 보장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출산 전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나는 좀 더 정확하게 가입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산부인과에서 산모 수첩을 받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은 되도록이면 일찍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2차 기형아 검사 중 태아의 이상소견 등이 나오거나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양수과다 등의 진단을 받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기형아 검사 전이나 태아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22주 전에는 가입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30세 만기로 하면 좋은지 100세 만기로 하면 좋은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험의 만기는 아이에게 준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따라 결정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네요.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비보험료까지 포함했을 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이면 30세 만기, 10만원대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10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이 보험 하나면 끝난다 이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결정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여기에 각각의 장단점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고민하여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0세 만기 장점으로는 저렴한 보험료로 탄탄하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아팠어도 100세까지 보장의 연장이 가능하며 보장의 시대적인 변화 반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험도 변화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면서 신의료기술이 생기기 등으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보장기간이 짧게 상대적으로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더 이상 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30세 이후 성인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100세 만기의 장점으로는 보장기간이 길어 혹시라도 아프게 된다면 원하는 보장에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어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납입이 완료된 후 자녀가 추가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자산이 있기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모든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100세 만기로 구성하게 되면 보험료는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초중반까지로 납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30세 만기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100세 만기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추후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짜장면 한 그릇에 2~3천 원 했었는데요. 현재는 5천 원에서 비싼 경우 8천 원까지도 하고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 버스 요금이 4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암 진단비도 20년 전에 2천만 원 정도면 생활비와 치료비 등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40년 뒤에는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치료 기술이 생겨 보장에 공백이 생기기에 2~3번 정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100세 만기 보험 하나로 완벽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아실비는 2018년 4월 이후 단독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아보험을 준비하면 진단비, 입원 수술비 등 진단의료비와 태아실비가 한 개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실수의료비 갱신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모든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18년 4월 이후 실손의료비는 태아든 성인이든 모두 단독 증권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태아보험의 경우 실비보험과 태아보험 2개의 증권으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서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2021년 7월에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되고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간 만기가 5년이나 5년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크게 아프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이 되어지며 내가 보장받고 싶은 나이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보험사든 실손의료비는 보통 약관인 공통조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장 조건은 동일하며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실비의 경우 신생아나 영아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각종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생한 첫 해 보험료가 제일 높고 매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는 조금씩 변경됩니다. 혹시 그럼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주는데 아이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 실비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신생아의 경우 건강관리공단에서 생활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실비에서도 병원비의 70에서 80%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 부담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실비 하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고 소아 중증 질환이나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즉 생활비나 기타 예외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성을 통해서 보장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실비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상급 병실료도 비급여 병실료의 50%, 이를 최대 10만 원 한도로만 보상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으로 담보를 추가 구성하여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청구 사례는 다른 영상에서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태아보험은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있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현재는 간편고지제도라고 해서 10대 질병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대 질병이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에이즈, HIV 부균, 심장판막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치료력이 있어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어 추적 관찰 중인 경우에도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각 보험사별로 알릴 의무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요. 산모특약을 구성할 경우나 보험 나이 40세 이상의 고연령 산모일 경우에는 간편고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 이내 병력사항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대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확인은 필요합니다. 산모특약, 모성자 담보라고 하는데요. 태아가 아닌 엄마를 위한 담보로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통 엄마의 개인 실비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의료비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어디까지나 산모특약은 선택사항이며 간편고지가 아닌 5년 이내의 병력에 대한 심사를 보기 때문에 최근 치료력이나 자궁, 난소, 호르몬 관련 질환에 대해 병력사항이 있는 분들은 심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모특약은 보장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수로 권장드리진 않고요.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의사의 권유로 인한 제왕절개,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등 이런 경우 산모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병력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 나이 40세 이상의 고연령 산모분들은 가입이 불가하며 연령에 따라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필수 구성특약과 불필요 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구성특약 첫 번째, 태아 관련 담보인데요. 이 태아 특약 때문에 1차 기형검사 전에 가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아 관련 담보 중 첫 번째로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로 신생아가 2.5kg 이하로 출생했을 때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를 말하며 보통 최대 가입 금액은 5만 원이며 최대 6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질병으로 출생 전후기 즉 임신 28주부터 생후 일주일 사이에 입원했을 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과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혀 유착증으로 인한 설소대 수술, 화염성 모반이나 이소성 몽고반점 등 선천성 모반, 그리고 스킨텍, 쥐젖, 귀젖인 부위계, 잠복고 아닌 음낭수종이 이런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팔대 장애 진단비인데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애출생 진단담보로 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심한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장애의 대상에는 심신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다지증, 사경, 구개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지급되어지는 질병으로는 심신심방중격결손인데요. 심신심방중격결손이란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심장 구멍이 열려있다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늦게 다치는 경우 심자범이 발생하며 구멍이 크거나 안 다치는 경우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장애의 대상에는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필수 구성특약 두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모두 성인 질환인데 굳이 넣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보험 때 암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는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 같은 큰 비용이 발생되는 질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일반암을 최대 1억까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객성 종양, 제자리암에 보상되는 유사암은 최대로,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담보도 추가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신생아 뇌출혈과 뇌졸중 같은 질환이 보장이 되고 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 심근경색, 소아부정맥과 같은 질환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30세 만기 가입 시 만기 이후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하려면 3대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구성특약 세 번째는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입니다. 기준병실에 해당하는 다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비에서 70에서 80%까지 보장이 되지만 상급병실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상급병실은 입원료의 50%까지 지급되며 하루 1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루 1인실 비용이 30만 원이라면 실비에선 10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하루당 20만 원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실비에서 지급되는 비용과는 무관하게 질병으로 입원 시 가입 금액을 정액형으로 지급해주는 담보이므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의 보장을 예로 들면 신생아 질환이나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에 입원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경우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동시에 지급이 되어지며 보통 추천드리는 가입 금액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최대 30만 원까지 가입은 가능하나 태아 때 보험료가 높기에 이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 금액을 결정하시고 추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감액이나 삭제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구성특약 네 번째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며 후유장애 담보의 지급 금액은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되어집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 상태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것만큼 최소 1억 정도는 구성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 선천질환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각, 청각 장애 등을 보상하는 8대 장애 진단비와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진단 시 보상하는 장애출생 진단담보와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수 구성 특약 5번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가족담보입니다.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배상 책임을 해야 할 때 1억 원 한도로 실손 보상되어지며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례 보상입니다.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반면 누수와 대물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일배책은 대표적으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이가 다른 집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낸 경우,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이 됩니다. 가끔 일배책 가족담보로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가지고 있으니 빼달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대물에 대한 배상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쇄되는 효과가 있으니 각각 가입해도 좋은 담보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주인, 본인, 배우자, 동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까지도 포함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이 담보는 비갱신형은 없고 3년마다 갱신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도 꼭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필수 구성 특약의 마지막으로 가성비 특약들입니다. 보험료는 낮지만 가입 금액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 예를 들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각막이식, 장기이식, 의료사고 법률 비용 등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긴 힘들지만 발생했을 경우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큰 보장이 되는 특약들은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불필요 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 특약 첫 번째, 보상 범위가 좁고 중복되는 특약입니다. 뇌, 심장 관련 담보,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상해 후유장애, 수식어 붙은 상해 후유장애, 수식어 붙은 입원 일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불필요 특약 두 번째, 보장받기 어려운 특약,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작은 특약입니다. 치아 치료의 경우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높아 가성비가 낮으며 유치 상태를 보고 추후에 신규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력 치료나 시력 교정의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고도근시나 고도원시 등으로 인해 두꺼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부종교합 치료인 경우 단순 치열 교정이 아닌 씹는 기능이 불가능한 양악수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괴 납치, 불법 감금 피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범죄 및 폭력 피해 등은 경찰 조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청구 과정에서 자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담보는 태아보험에 가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 특약 세 번째, 다른 보험에서 커버가 가능한 특약들입니다. 즉 실손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 특약들과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담보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기 위해 몇천 원씩 납부해야 하는 담보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며, 깁스 치료 담보의 경우 아이들은 통깁스는 잘하지 않는데 반깁스는 보장되지 않고 통깁스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질병 관련 담보 등인데요. 이 경우 병원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아 보험 급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설계사 선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험을 꼼꼼히 검토해서 가입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유, 보상 청구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 아닌가요? 출생 후 아이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고객분들이 처음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자녀를 돌보느라 바쁜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험금은 제대로 나왔는지 조금은 낯설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맘 편하게 옆에서 보상 절차나 필요 서류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 아닐까요? 또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도 보상을 담당하는 분이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보험금 지급에서 누락이나 실수도 있기 마련이고요.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경우 고객분들이 생각하기에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이 들 때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보상 경험 또한 많은 설계사와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2007년도부터 보험 영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대략 15년 정도 보험 일을 해왔고 그동안 정말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왔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두 아이를 키우며 태아보험을 하다 보니 고객 자녀 한 분 한 분 상담에 대해 더욱 애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험 가입 후 제가 고객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고객분들은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입만 하면 끝이란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기에 15년 이상 이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두 다 기억하시나요? 모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태아보험은 이러한 자녀보험이구나 라는 생각만 드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어린이 태아보험 또는 육아 관련 영상이 많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간이TV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 순산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